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 카이모빌리티의 TV기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실차주 인터뷰로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 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보는 차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쉽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간간히 보이면서 이 차 뭐지? 굉장히 예쁜데?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차입니다. 자,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들어온 허슬러라는 그런 소형 경차입니다. 자, 이 차량 예전부터 제가 굉장히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차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실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한 매력들이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어떤 매력들이 더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를 몰고 계신 우리 차주님을 앞에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양동에서 살고 있는 박진규라고 합니다. 있었겠죠. 이 차를 선택하게 되신 그런 좀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차를 잘 모릅니다. 차를 잘 모르는데 이 차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하게 된 차고, 차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차를 결정하게 된 그 계기는 사실 그냥 딱 철저하게 디자인 하나거든요. 도로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차였고, 그리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귀엽기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남성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딱 결정을 하게 됐고, 구매하고 나서는 이 차의 매력에 좀 빠져서 그런지 콩깍지 씌웠다고 하잖아요.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또 전체로 박시한 그런 느낌의 이 외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이 차의 그런 어떤 좀 외관에서의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차에서 없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일단 뭐 좀 우리나라 차하고 다른 특징이다, 요거까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차는 원래는 올블랙입니다. 원래는 올블랙인데 여기 이 포인트를 준 이 흰색 부분, 요거는 이제 랩핑을 한 거예요. 샀을 때는 굉장히 좀 귀엽고 좀 깔끔하고 예뻐 보였는데, 이제 좀 세월의 흔적을 묻어서 좀 까져 있는, 그리고 때를 타고 이런 게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휠이 약간 이 휠을 보시면은 경차, 그 당시에 이제 경차가 가지고 있는 휠의 느낌은 아니었고, 저는 이게 좀 거친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터프한 그런 느낌이 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 위쪽으로는 또 루프렉을 하나 또 올리셨어요. 빈칸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감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건 감성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이게 그렇죠. 네, 제가 이 차를 처음에 사러 갔을 때 이 루프렉에 달려있는 차가 있었고 안 달려있는 차, 이게 두 개를 다 이제 그 자동차 산 곳에서 이게 보여주는데, 확실히 달려있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고, 근데 이제 이 트렁크가 상당히 사실 되게 좁습니다. 굉장히 협소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거를 제가 사용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트렁크가 좁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놀러 가거나 할 때 이 위에 짐 올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다 올라가거든요. 물론 좀 뒤처리가 필요하긴 한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거 달게 됐고. 뒷부분으로 넘어왔을 때는 또 이런 굉장히 또 이 테일램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 공간에 대한 어떤 이 느낌들, 이런 것들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일단 제가 차를 잘 모르기는 한데, 예전에 그 일본 만화책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그 드래곤볼의 뒷모습하고 전 되게 닮았더라고요. 뒤에 이 모습도 너무 좀 약간 그렇게 만화 같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선택했거든요. 이 라이트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좀 만화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 선택하게 됐죠. 이쪽으로 와서 한번 운전석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네. 핸들이 반대쪽이잖아요. 네.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우핸들 차량이에요. 저희 이제 좌측에 있는 것과 달리 이제 우핸들 차량이고, 이제 내부는 사실 운전석은 크게, 저는 사실 좁다라는 느낌은 경차이긴 하지만 넓은데요? 네, 그렇게 편하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고. 뒤쪽도 한번 같이, 저희가 운전석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과연 이게 경차의 가장 큰 궁금증 그거잖아요. 2열 공간 여유가 있을까? 맞습니다. 이건데 보여주시죠. 궁금합니다. 이게 처음에 다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놀라시는 게,
야, 되게 넓네요. 레그룸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엄청난데요. 네. 지금 운전석을 지금 본인의 위치에 맞추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이거 엄청난데. 제가 키가 174, 5 정도 되는데 네네. 네, 근데 뭐 이제 성인 남성이 탔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뒷좌석 개방감까지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뒷좌석 개방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뒷좌석 개방감만큼 적재 공간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얘기 나올 텐데 그건 어떨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일단 제 개인적인 공간이 좀 이제 짐들이 좀 잡다한 게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막 깔끔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야, 근데 확실히 좀 좁긴 좁아요. 좁아요. 이게 일반 자동차, 그러니까 뒷좌석에 어떤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트렁크의 공간은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운동해서 네. 이제 뭐 축구용품, 뭐 농구용품, 그리고 이제 세차 뭐 요 정도로 하는데 이 허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나름 또 이거 뭐 장비를 알아서 또 이제 이 수납 공간을 만든다고 여기에 이제 또 짜가지고 나무판을 장을 짜서 이 허슬러 카페에서 그런 걸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도 크게 뭐 공간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수납 공간을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플랫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맞습니다. 이게 벤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해놓으니까 지금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 혼자 예. 자취했을 때 이제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 많이 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렇죠. 냉장고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제 따로 이삿짐 트럭 용달 1톤짜리 이런 거 안 부르고 예. 2차로 다 이사를 했어요. 여기다가 다 짐 넣고 위에 있는 루프에다가 짐 옮기고. 자, 이 차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 이 아래쪽에 좌석에도 수납 공간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여기 이쪽에 고리가 있는데 예. 이거를 잡아 당기면 고리를 당기면 네, 이런 앞으로 나오고.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공간이. 이 마지막까지 또 이런 또 매력들을 발산하는 허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차 승차감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이 차는 어떤 느낌을 또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가 한번 실제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의 장점들, 또 특징들, 단점들도 물론 한번 여쭤보고요. 네.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원래 이 자리에 앉으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운전석에서 제가 이제 바깥을 내다보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네. 색다른 또 묘미가 있습니다. 야, 이 실내 감성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막 이렇게 뭔가 아기자기하게 재밌고,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재질들도 뭔가 하얀색의 어떤 그런 뭔가 일본의 어떤 그 아기자기하고 견고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들 굉장히 잘 담은 것 같아요. 이 차 실내 느낌들은 타신 분들이 보시면 어떻대요? 뭐 있나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좀 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장난감 같다. 장난감 같아요. 맞아, 그런 게 차 있어. 같지 않다. 장난감 같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좀 오히려 이렇게 너무 세련되지도 않고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좀 덜 질리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차 같아요. 딱 봐도. 네, 그래서 저는 좀 덜 질리는 게 일단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차를 검은색으로 한 이유도 좀 안 질리게 하기 위해서 좀 제 스스로가 이 차를 계속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거였고. 그리고 이 승차감 좀 나쁘지 않은데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어떠세요? 좀 승차감은? 저는 사실 이제 운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승차감에 대해서 크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아까 뒤에 좌석 잠깐 보셔서 뒷좌석이 좀 넓다고 했잖아요. 엄청 넓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뒤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멀미를 좀 하시거나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요철을 만났을 때 저 날아가는 줄 알았네, 순간. 약간 요런 부분에 이거는 경차가 느끼는 한계가 좀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이게 퉁퉁퉁퉁 계속. 네, 이게 차 무게가 한 800kg 정도? 어쨌든 1톤은 확실하게 안 되거든요. 가볍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경차보다도 약한 심장을 갖고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죠? 658cc로 일단 일본의 경차 기준이 660cc다 보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이 차는 이제 딱 만들어진 거고.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 레이보다도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딸리는 그 네. 힘이죠.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차를 도심에서 지금 같이 옆에서 좀 몇 번 타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부족한 힘이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심에서 사실 다니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고 네.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20까지도 나오기 20까지 나와요? 예, 20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심에서 20이면은 거의 그냥 기름을 그냥 안 쓰고 다니다시피 하는 그런데.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출퇴근을 차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주변에 장 보러 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와이프 데리러 간다거나 할 때 어쨌든 매일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차에 들어가는 그 기름값이 어쨌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많이 그렇게 많이 모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채 안 쓰신다. 네, 그렇게까지. 제가 가장 궁금한 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식적으로 수입돼서 판매되는 차가 아니잖아요. 네. 야, 이거 샀다가 괜히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괜히 이 차 뭐 에이스도 안 되고 불리한 혜택 같은 거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 차는 과연 살만한 차였는지. 네. 제가 직접 통관을 진행을 해서 일본에서 차를 구매한 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 차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 파주시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업체에 컨택을 해서 이 차를 구하고 싶다, 타고 싶다라고 하니 그쪽에서 이제 시승까지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 차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완전히 그 주행 거리가 0인 상태에서 받지는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어쨌든 구매를 하고 그 상태에서 넘어온 거여서 제가 처음에 샀을 때 키로수가 뭐 한 10몇 킬로 정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래도 뭐 안 탄 차네요. 그냥 새 차네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뭐 중고차다 약간 요런 개념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업체 통해서 통관 다 진행하고 네. 하다 보니 통관 비용이랑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한 7,800만 원 정도는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 대비해서는 좀 더 이제 가격은 올라간 상태였고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게 1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5년도. 네. 그때 이제 10여 킬로 탄 차를 받으신 거고. 네. 그러면은 그 차값은 얼마였나요, 그때? 그때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간 비용이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 아, 됐던 것 2,200~300만 원. 네. 그러면은 뭐 7,800만 원은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 네. 들어간 비용이었으니까 차값은 한 1,000만 원 초반대 1,000만 원 볼 수가 초반대. 있었던 맞습니다. 거고.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구매를 해서 제가 이 차를 벌써 탄 지가 이제 한 8년, 9년 뭐 요 정도 되고 10년 가까이 되셨네요. 그쵸. 네. 그리고 키로수도 13만, 이 차 타고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13만 원이 됐는데도 아까 말씀하셨던 AS 부분 크게 일단 장고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내구도가 상당히 뛰어났던 것 같고 네. 그리고 AS는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주시에 있는 그 업체 통해서 구매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업체에서 AS까지 좀 해주셨고. 해줘서 뭐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못할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는 불편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제동할 때 네. 이게 뭐 이렇게 좀 밀리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나요? 네, 저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느끼지는 못했어요. 네, 크게 뭐 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그 차하고 가까이 갔을 때 네. 그 전문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차하고 앞차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을 때 네네. 자동으로 차가 떨리면서 스톱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 센서가 그게 딱 있구나. 네, 오. 있어요. 그래서 차간 거리 유지해주는 그 기능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뭐 그러면 안 되지만 한번 이제 출근길에 좀 졸음 운전을 하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앞차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제가 졸음 운전을 해서 조금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동으로 차가 이렇게 떨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일깨워줬죠. 상당히 똑똑한 차네요. 네. 장거리를 이동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승차감이고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이 차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네. 1년에 이제 그 경상도에 있는 경주를 한 네. 1년에 한 6번 정도 가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불편함은 확실히 있습니다. 일단 이 도로에 있는 노면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고 네. 그게 알게 모르게 운전할 때 상당한 피로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저도 피곤해하지만 옆에 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해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아마 더 피곤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 주행할 때의 굉장히 장점이었었던 연비도, 이게 그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심장이 작은 아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계속 달려 했을 때는 이제 연비도 좀 많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냥 체감상으로 했을 때는 한 12에서 15. 도심 주행했을 때는 20km 정도 20까지 나왔는데 도로 주행을 만약에 장거리를 뛰게 되면 한 12, 13으로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지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면서 경차를 탄다라는 느낌을 안 받는 게 이 머리 공간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앉아서 앞에 보이는 이 전방 시야가 되게 넓고, 그냥 뭔가 저희는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간격 붙어 앉아서, 남자들이 앉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얘기 항상 하는데, 썸남 썸녀, 야 이거 진짜 이 차 타면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차일 것 같다. 저 아까 전에 문 열어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이걸 당겨서 열어주셨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이 문이 열리길래 이 자동문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너무 편하게 이걸 열어주시더라고요. 맞다.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쪽 이제 보통 이제 핸들이 좌핸들이다 보니까 표 빼거나 할 때, 그리고 뭐 이제 집안 어디 방문하거나 할 때 이거 누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괜찮냐, 진짜 우핸들 차량인 사람들은 뭐 집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표 뽑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도 그렇게 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가까워서 가까워서 그냥 벨트 풀고 문 열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돼요.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까지. 진짜 이제 약간 좀 심한 말로 여기서 이렇게 자꾸 운전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약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운전석이 반대쪽에 있는 차를 이렇게 타면서 이런 좀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또 차주님의 어떤 그 특성이나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차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 우리는 안전운전 항상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차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 정말 서로 간에 안전운전 지킬 건 지켜주시면서 운전해 주시는 그런 습관들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또 실차주 인터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은 차량 리뷰들로 더 찾아오는 그런 TV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실차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